안녕하세요. 소설가 이묘영입니다.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에 소개해드리고 있는 장편 연재 소설 의문의 전화 한 통은 제가 직접 쓰고 직접 읽어드리고 있는 소설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소설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 입장은 세주가 약혼자가 있다는 걸 알면서 만난 적은 단연코 없었으니 당신의 결혼 문제에 내가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이 아님을 충분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두 분의 결혼이 마치 나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혹여라도 두 분의 결혼이 순탄하지 않더라도 그 문제를 저와 연결 짓는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엔 두 분의 사랑에 저를 끼워 넣고 속을 끓일 이유가 하등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두 분이 행복하시길 바랄 뿐입니다. 민주는 그녀의 태도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서쪽에서 뺨 맞고 엉뚱하게 동쪽에다 화풀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1시간 이상 답장이 없었다. 하긴 그 정도 말했으면 알아들었겠지 싶었다. 이제는 끝났구나 생각하며 크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리고 민주는 자신이 쓴 문장이 설득력이 있었구나 싶어 보낸 문자를 다시 한번 읽어봤다. 정신없이 쓴 글이었지만 천천히 읽어보니 이 정도 설득력이면 작가를 해도 베스트셀러가 될 판이었다. 혼자 자신의 문장에 도취되어 그녀와 처음 주고받던 문자까지 읽고 또 읽으며 감탄하고 있었다. 그때 문자 하나가 날아왔다. 앞으로 진심으로 세주 씨를 만나지 않을 수 있으신가요? 당연하지요. 몇 번을 말씀드려요. 제 안에 이미 구세주는 없다니까요. 민주는 그녀가 불안하지 않게 확실하게 못을 박았다. 세주 씨가 혹시 다시 전화를 걸어 한 번만 더 만나자고 사정해도 다시는 만나지 않을 자신 있으세요? 저렇게까지 문자를 보낼 일인가 싶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 이제는 세주를 조금도 만나고 싶지 않았다. 몇 번을 같은 말을 하게 만드시네요. 전 다시는 만날 일이 없습니다. 민주는 같은 말을 반복하게 만드는 그녀 때문에 살짝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지금 같은 질문이 몇 번째인가? 어미가 다르고 조사가 다르다고 다른 질문이 아니지 않은가? 그녀 글의 맥락을 처음부터 읽어 내려가면서 확실히 느낀 건 다시 구세주를 만나게 될까 그걸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녀가 몰라서 그렇지 민주 나이는 이제 60이었다. 남자랑 노닥거릴 나이가 아니라 인생 후반전을 얼마나 보석처럼 아름답게 꾸밀 것인가. 다만 그것이 문제인 나이였다. 그런데 그녀에게 나이가 60이란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어 답답했다. 다시 한번 화를 누르고 생각해보니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는 말이 있듯이 한번 그런 일이 있었던 사람이니 또다시 서로 연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 고민되는 건 어쩌면 잘생긴 남자와 재혼을 앞둔 여자로서 당연한 일일지도 몰랐다. 그냥 사귀는 것과 재혼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은 그 걱정의 깊이가 다를 것이다. 하긴 어렵게 재혼까지 했는데 남자의 바람기로 또다시 이혼하게 된다면 상상만으로도 끔찍할 것이다. 얼마나 신경 쓰이고 마음 아픈 일이겠는가. 어쨌든 민주는 다시 구세주를 만날 마음이 1%도 없었다. 아니 1%는 고사하고 키우는 강아지가 주인을 위해 밥을 만들어주고 설거지를 해주고 목욕시켜주고 손톱을 깎아주고 생활비를 벌어다 줄 만큼이나 가능성이 없는 일이었다. 민주에게 하듯 같은 질문을 몇 번씩이나 세주에게도
했을 그녀를 생각하니 같은 여자로서 안타깝기도 했다. 남자를 저런 식으로 다스린다면 여자가 아무리 매력이 넘쳐도 도망가는 게 수컷의 본능이라고 어떻게 타이를 수 있겠는가. 친동생도 아니고 우리는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한 남자를 가지고 야밤에 문자를 주고받아야 하는 참으로 곤란하고 애매한 사이가 아닐 수 없었다. 민주는 과거 세주와의 일은 비밀의 서랍 안에 넣어두고 꺼내고 싶지 않았다. 지금 이제 막 안락한 삶에 만족하고 있는 데다가 유튜브에 올인하느라 누굴 만날 시간도 없었다. 나이를 속이고 싶은 의도는 아니었으나 그녀가 민주의 실제 나이를 알고 나면 더 상처받을 수도 있겠다 싶어 오로지 그녀를 위해 나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고 싶었다. 어떻게 12살이나 연상인 여자를 몇 년씩이나 만난 남자와 결혼하고 싶겠는가. 세상은 누구나 말 못할 사연이 저마다 있을 터였다. 다만 숨기고 살 뿐이다. 들켰느냐, 들키지 않았느냐. 그것도 요즘 세상도 아니고 20년 전의 일이었다. 그 당시엔 서너 살 연상은 있어도 12살이나 차이 나는 만남은 흔치 않았었다. 비밀로 묻어두고 가는 게 오히려 그녀를 충격 완화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루가 바뀌었다. 문자가 더 이상 오지 않았다. 이제 정말로 끝났구나 싶었다. 그런데 저녁쯤에 다시 그녀로부터 문자가 날아왔다. 그냥 이상하게 두 분이 신경이 쓰여요. 구세주를 이해하려 하다가도 당신이 세주 씨와 주고받은 문자를 생각하면 누군가 내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때리는 것처럼 충격을 받아요. 그냥 넘어가지지가 않아요. 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아이들은 재혼하는 걸 기정사실로 알고 있어요. 아이들하고도 벌써 다 인사하고 서로 왕래하고 다니거든요. 아이들이 모른다면 그냥 없었던 일로 하고 싶은 내 심정을 여자니까 이해하시나요? 도대체 둘은 어떤 관계였어요? 세조 씨가 말하는 섹스 파트너 그 이상이었나요? 제발 진실을 말해주세요. 그녀가 아이들 문제를 거론하자 민주도 가슴이 아팠다. 그녀의 입장이 지금 얼마나 바싹바싹 타들어갈지 알고도 남을 것 같았다. 엄마에게 아이들이란 선물 같은 유일한 존재인 걸 왜 모르겠는가. 어쩌다 그녀는 재혼을 앞두고 민주 외의 다른 여자와의 관계까지 알게 되어 저토록 속을 끓일까 싶어 그 재혼 그만두라고 하고 싶었다. 그러나 차마 그럴 수도 없었다. 사람들은 남편 욕을 하면 쉽게 이혼해 라고 말하지만 이혼이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 않은가. 마찬가지로 이미 재혼한다고 가족이나 친지 혹은 친구에게까지 다 알려놓은 상황에서 끝낸다는 것도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란 걸 알고 있기에 민주는 이렇다 저렇다 쉽게 한마디로 결론을 내려줄 수가 없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 현재의 제 삶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고 예전의 일로 세조와 다시 얽히고 싶은 마음 추호도 없으니 제 문제 때문이라면 재혼에 대해 조금도 불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0년 전 과거. 주변에선 싸움 한 번 하지 않는 민준의 부부를 인꼬 부부라고 불렀다. 그러나 남들 앞에서야 인꼬 부부 아닌 사람이 어디 있을까. 민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그저 웃었다. 누구나 그렇듯 민주 역시 처음엔 순수한 사랑을 믿었고 결혼했다. 무지개처럼 찬란한 꿈을 꾸며 시작한 결혼이 생각보다 무채색이었다. 사람은 원래 뒤늦게 깨닫는 법. 결혼 제도가 사랑의 완성인 줄 알았던 민주는 결혼은 사랑을 멈추게 하는 것이라는 걸 한참 후에야 알게 되었다. 결혼 15년 차인 어느 날 남편이 얘기 좀 하자고 했다. 심각한 표정으로 민주를 불러 세우는 얼굴빛과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민주야, 우리 결혼 생활 만족하니? 느닷없는 질문에 민주는 조금 당황했다. 만족하고 안 하고가 어딨어? 민주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 같은 소리를 하라는 투로 눈을 흘끗거렸다. 나 오늘 좀 솔직해도 되지? 민주는 남편의 입에서 뭔가 중대한 말이 나올 것 같아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남편은 정말 솔직한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 난 요즘의 삶이 지루하고 따분해. 민주는 털썩 주저앉았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그랬다. 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민주는 상상도 못했다. 그건 그가 아니라 그녀가 해야 할 소리였다. 그 말이 하고 싶어 목구멍에서 꾸역꾸역 밀려 올라왔었지만 얼마나 참았던가. 그런데 민주보다는 비교적 제 할 일 다 하는 남편의 입에서 삶이 지루하단다. 어처구니가 없었다. 지금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민주는 남편의 심각한 표정으로 보아 장난은 아니지 싶어 따져 물었다. 사실 나 오래 고민해 왔어. 벌써 당신에게 말하고 싶었는데 차마 입이 떨어지질 않더라. 민주는 남편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당황스럽고 불쾌했다.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렇다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야. 내 아이들도 세상 그 누구보다도 사랑스럽고. 남편이 누구보다 아이와 아내를 사랑한단다. 그 입에 진흙을 쳐발라버리고 싶었다. 민주는 좀 전에 결혼 생활이 지겹다던 남편의 말보다 아직도 사랑한다는 말에 더 화가 치밀었다. 남편의 말을 단칼에 잘랐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지금 이런 말 꺼내는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미안할지 당신은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 용건만 간단히 말해. 빙빙 돌리지 말고. 민주는 이혼하자는 말로 알아듣고 길게 말할 것 없이 용건만 말하라고 잘라 말했다. 그리고는 남편이 무슨 말을 할 새도 없이 다다다다 먼저 말이 튀어나갔다. 나도 우리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고 즐겁기만 해서 여태 불만 안 하고 산 줄 알아? 답답하고 힘들 때가 많았어. 그래도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여자의 운명인가 보다 생각하고 난 이혼 같은 건 상상도 하지 못했어. 내 속이 썩어서 문드러져도 이런 게 여자의 운명인가 보다 하고 내가 그동안 이 가정을 지키려고 얼마나 마음을 사겨가며 참아내며 살았는데 어디다 대고 감히 네가 먼저 그런 말을 해? 억울하고 화가 나니 남편에게 너라는 막말이 튀어나갔다. 그래, 당신이 많이 참고 산다는 거 나도 느끼고 있었어. 그래서 더 미안해. 미안하면 죽을 때까지 입 닥치고 살았어야지. 남들도 다 서로 죽자고 사랑해서 살진 않아. 10년, 20년 살아온 부부들이 아직도 연애하는 기분으로 사는 부부가 어디 있겠어? 아이들을 낳았으니 아이들을 책임져야 해서 다들 그렇게 사는 거지. 그리고 여자가 우리나라에서 이혼녀란 주홍 글씨를 달고 살아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 겉으로는 다들 아닌 척 하지만 돌아서서 욕먹는 게 이혼녀야. 나도 당신이 좋아서 여태 이혼하잔 말 안 한 게 아니고 다만 이혼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무서워서 나는 차마 말도 못 꺼냈다고. 민주는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다만 당신만 지겨운 게 아니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았다. 지금 그녀의 머릿속에는 앞으로 이혼녀로 살아가야 한다는 불안함으로 막막하고 두려웠다. 지금 민주는 부부간의 사랑, 이딴 게 없어진 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혼녀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지 가보지 않은 세상이라 그게 무서웠다. 사람들도 그래서 다들 그냥 사랑하는 척, 온전한 가정인 척하며 쇼윈도 부부로 살아가지 않던가. 물론 요즘은 4쌍 중 1쌍이 이혼하는 세상이라지만 그녀 주변엔 이혼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혼자만 나고자가 되는 기분이었다. 그런데 남편은 세상이 무섭지도 않은가 보았다. 여자가 생긴 게 분명했다. 남자라서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 같아선 그녀도 엄마 뱃속으로 도로 들어가
그까짓 고추 하나 달고 으스대며 나오고 싶었다. 민주는 눈물도 안 나왔다. 가만히 정적이 흘렀다. 잠시 후 남편이 무거운 정적을 깨고 입을 열었다. 죽을 때까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고 이대로 산다는 건 서로에게 옳지 않은 것 같다는 내 양심이 나를 이렇게 용기 내게 한 거야. 남편은 헤어지는 게 용기란다. 용기를 감히 그런 데다 갖다 붙였다. 이 사실을 지하에 계신 세종대왕이 들었다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일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민주의 머리가 반짝했다. 그래, 여자는 용기가 없어 이혼도 하자 소리를 못하는 거였다. 그제야 남편의 용어 선택이 틀린 게 아니란 걸 깨달았다. 남편이 헤어지자는 말을 하면서 용기라는 용어 선택에 대해 호되게 교정해 주려 했는데 남편은 정말 용기를 낼 것인지도 몰랐다. 민주는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었다. 남편이 또다시 말을 이었다. 당신이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난 아직도 당신을 사랑하는 건 사실이야. 또다시 남편의 사랑한다는 말이 그 입에서 나왔다. 민주는 남편의 입에서 시읒자만 나와도 불같이 화가 났다. 미친 소리. 지금 말장난해? 앞으로 내 앞에서 사랑의 시읒자도 꺼내지 말라고 했잖아. 당신 뭐가 그렇게 잘났어? 내가 유책 사유자도 아닌데 왜 이혼녀가 돼야 해? 난 당신하고 이혼하자는 말이 아니야. 뭐라고? 지금 당신이 나랑 천년만년 죽을 때까지 같이 사는 게 지겹다며. 민주는 이랬다 저랬다 말하는 남편 때문에 열이 올라 미칠 지경이었다. 그래, 죽을 때까지 당신과 계속 살면 당신을 미워할지도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우리가 결혼하지 말고 차라리 연인으로 갔었다면 아마 평생 사랑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수백 번 했어. 우리의 사랑이 식어가는 현실에 마음이 아팠어. 뭔지 모르겠는데 다시 말하지만 아무튼 당신을 아직도 사랑하는 건 진심이야. 그래서 얘긴데 우리 잠시 떨어져 살면 안 될까? 그냥 이혼은 하지 말고 당분간 각자의 사생활을 존중해 주는 거 말이야. 요즘은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대. 도대체 그게 말이야 막걸리야? 난 이해가 안 돼. 사랑함으로 헤어지자는 구시대적 신파도 아니고. 민주는 두 팔을 들어 손바닥을 위로 올려 어깨를 들썩이며 야유하듯 어이없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당신이 어떻게 받아들이던 난 내 마음을 한 번은 이야기하고 싶었어. 당신이 안 된다면 할 수 없고. 민주는 암울했다. 사람들이 이들 부부를 보고 인꼬 부부라 말만 하지 않았어도 지금 이 상황이 이토록 떨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행복한 부부라며 부러워했다. 그 부러워하던 시선들이 일그러지며 이렇게 낄낄거릴 것 같았다. 쟤들도 그동안 쇼윈도 부부였대. 그럼 그렇지. 10년을 넘게 살면서 인꼬 부부라는 게 말이 돼?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혼란스러웠다. 결국 별거란 이혼을 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생각했다. 왜 이 상황에 나의 슬픔보다 남들의 시선이 겁이 나는지 민주 자신도 이해가 가지 않았다. 나 혼자 불행한 건 참을 수 있는데 남이 내 불행을 아는 건 참을 수가 없었다. 민주는 처음엔 노발대발 속이 시끄러웠다가 남편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어쩌면 정말 솔직한 남자일 수도 있겠다 싶었다. 남편의 말 중에 삶이 지루해지고 있다는 말에 깜짝 놀랐다. 민주가 하고 싶은 말을 남편의 몸을 빌리고 남편의 입을 벌려 그렇게 대신 말하고 있었다. 남편이 말은 민주 자신의 말이었다. 남편이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 그 말이 지겨워 입을 비틀어서라도 교정해주고 싶었는데 오히려 결혼 제도가 사람을 답답하게 만든다는 솔직한 말, 부부의 영원한 딜레마인 이불 속 관계도 처음 만나 연애할 때 우리 얼마나 열정적이었는가
그때와 달라져서 그것도 힘들다는 솔직한 말을 거론하자 민주는 마냥 뻗댈 수만은 없었다. 100세 시대의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평생 사랑하기란 얼마나 힘든 일인가.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어쩌면 살 빼는 일도 아니고 금주도 아니고 금연도 아니고 돈 버는 것도 아니고 100세까지 한 사람만 죽도록 사랑하라. 그 명령이 아닐까 싶었다. 민주는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민주는 무덤까지 비밀로 간직해야 했던 그 말, 미적지근한 섹스를 남편이 이야기해줘서 오히려 알더니가 쑥 빠지는 것처럼 어딘가 뻥 뚫리는 기분이 들었다. 기분이 기묘했다. 사실 그동안 좋지도 않은데 좋아하는 척하느라 힘들었었다. 그렇다고 남편이 나름 노력하고 있는데 아래에서 지루하다는 듯 껌을 씹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잠자리가 밋밋해져 재미없다는 말은 여자인 민주로선 죽어도 먼저 할 수 없는 말이었다. 민주가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말을 남편이 그 입으로 대신 전해주면서 대역 죄인처럼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번엔 민주가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부부들이 다들 속말을 못하고 사는 건 사실이야. 내 주변 사람도 보면 멀리 있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리비도 관계, 즉 부부관계에서 속앓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래서 남자들은 답답함에 술을 먹고 그러고도 안 되니까 다른 여자를 몰래 만나기도 하고 그 답답함을 이겨내려 일시적으로 타락도 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 어떤 철학자는 우리 사회의 결혼 제도에 대해 사회적 통합 능력으로서의 구실에 이미 구멍이 났다고 말했지. 결혼은 정말 100세 시대에 구멍이 난 건 사실이야. 결혼식 때 주례 선생님의 검은 머리가 하얗게 팥뿌리가 되도록 영원히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말은 이제 호랑이 담배 피우던 옛날 이야기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남편은 민주가 화를 내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자 그녀의 두 손을 꼭 쥐며 그 꼭 쥔 손을 입술에 갖다 댔다. 그 주먹이로 남편의 뜨거운 눈물이 두둑 떨어졌다. 그 눈물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민주는 마치 촛농이 손으로 떨어진 것처럼 화들짝 놀랐다. 이런 말을 꺼내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평소 눈물을 흘리지 않던 남편이었다. 민주는 오늘따라 남편의 어깨가 초라해 보였다. 그 말을 하기까지 몇백 번을 곱씹었을 터였다. 결혼을 억지로 이어가고 있는 세상의 모든 부부들이 남편의 어깨에 올라탄 듯 남편의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측은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본 영화가 갑자기 생각나네. 민주가 남편의 꼭 쥔 주먹에서 손을 살그머니 빼내며 말을 꺼냈다. 다만 남편을 이해했다는 거지 손을 그렇게 꼭 잡고 싶은 건 아니었으므로. 남편은 아내가 무슨 영화를 말하는 건지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민주를 쳐다봤다. 남편은 이제 아내가 격한 감정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의외의 반응이라고 생각했는지 오히려 예전에 연애하던 그 따뜻한 눈빛으로 민주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 눈빛은 이해해주어 고맙다고 전하고 있었다. 오랜만에 남편의 촉촉한 눈빛을 보았다. 진심이 통할 때만 보일 수 있는 눈빛이었다. 그 눈길을 피하면서 민주는 일본 영화의 줄거리를 꺼내기 시작했다.